여성 편력이 심한 연산군이 윤순의 부인을 마음에 두고 사통을 벌이려는 것. 하룻밤으로 끝날 것 같던 관계는 연산군이 윤순의 부인을 잊지 못해 찾아오며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때는 조선 연산군 제위기. 궁에서는 연산군의 주최로 연회가 펼쳐졌는데 관리와 그들의 부인들이 함께 참석했다. 그들 중에는 관리 5년 차인 윤순과 그의 부인 구씨도 있었다. 이거 한번 먹어보시오. 맛이 좋구려. 남들이 봐요. 보면 어떻소? 자, 어서. 윤순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인꼬 부부였다. 왜 그러시오, 부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산군과 구씨 부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 저 속이 안 좋아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시오. 은밀한 곳에서 윤순의 부인과 만난 연산군. 연산군은 그녀를 왜 불러낸 것일까? 윤순대감, 이 부인이 많이 안 좋은가? 별일 아닐 겁니다. 한잔 하시지요. 여성 편력이 심한 연산군이 윤순의 부인을 마음에 두고 사통을 벌이려는 것. 술이 달구나. 달아.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연산군과 윤순 부인의 관계. 과연 이 만남은 세 사람에게 어떤 결말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일까?
다녀오겠소. 내가 보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리시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윤순의 부인은 연산군과 벌였던 불륜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나? 누가 그 답을 알려주면 좋겠구나. 그 다 내가 할 것 같은데. 전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뭘 그리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 안 그렇소. 고민하지 말고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나처럼. 하룻밤으로 끝날 것 같던 관계는 연산군이 윤순의 부인을 잊지 못해 찾아오며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역시 손대감이 추천하는 곳은 실패를 하지 않는구만. 맛있게 잘 먹었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그건 그렇고 잔치 준비는 잘하고 있나? 예? 무슨 잔치 말씀이십니까? 이제 곧 승작할 텐데 축하 잔치라도 해야지. 예,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이 윤순 내감이 생작될 수도 있고요. 누구? 윤순이? 능력도 배경도 자네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무슨 자네가 무조건 승작이야. 안 그러면 이 손에 내가 이 장을 지지겐. 왜? 무슨 할 말 있는가? 아닙니다. 윤순은 상관에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윤순대감,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찌하는가? 빨리 가야지. 어딜 말인가? 저기 손대감에게 얼른 가서 줄을 서야 되지 않겠나? 난 됐네. 오늘 혼 기념일이라서 집에 가봐야 돼. 욕심이 없는 건지 순진한 건지. 참. 알겠네. 나 먼저 가네. 마음에 들려나? 부인, 나왔소.
부인! 아니, 부인이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이오? 그리고 땀은 또 왜? 안에 짐 좀 정리하느라. 아니, 그걸 직접 했단 말이오? 아래 것들 시키지 않고. 그런 건 제가 하는 게 편해요. 식사 전이시죠? 얼른 들어가세요. 제가 상 봐올게요. 놀랍게도 하루 종일 윤순의 집에서 윤순의 부인과 사통을 한 연산군. 그는 계속 이 아슬아슬한 만남을 즐기고 있었다. 며칠 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자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뒷배가 있었는가? 그리 욕심 없는 척하더니 뒤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무슨...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네 다시 봤어? 참 무서운 사람이야. 그만하시지요. 윤대감이 뒷배되는 분에게 고자질하면 어찌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힘없는 저희는 가서 일이나 하시지요. 그러세. 내가 이제 부하관리 눈치까지 봐야겠구만. 차원대부? 윤순의 승작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어서 이 좋은 소식을 부인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이번에 윤순이 승작을 하게 된 이유가 부인 때문이라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부인 때문이라니. 전하께서 글쎄 윤순의 부인과 미래를 즐긴다더군. 그래서 윤순이 승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럼 그렇지. 지가 실력이 안 되니까 부인을 팔아넘기고구만. 지금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말해보게. 누가 어쩌고 어째? 지금 어디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아! 나도 들은 얘기라. 다시 한번 그딴 헛소리 하기만 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윤순의 승작이 윤순의 부인과 연산군의 불륜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은 소문에 집으로 향하는 윤순. 그런데 마을 구석에 있는 창고로 가는 부인. 소문을 듣고 나니 부인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는 윤순이었다.
부끄럽사옵니다, 전하. 이곳은 연산군과 윤순 부인이 불륜을 저지르는 곳이었던 것.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소문의 진실. 하지만 윤수는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결국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서방님, 전과는 달라져 버린 부부의 관계. 승자 그 일은 할만하셔? 네, 전하.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군. 과인이 그대를 미리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내 조만간 조촐하게 나들이를 가려는데 자네가 동행을 했으면 해서 말이야. 알겠사옵니다, 전하. 그리고 그 날엔 자네 부인도 같이 나오게 하게. 같이 바람을 쐬면 좋지 않겠는가? 자네, 사내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애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하? 뭐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다네. 봐라. 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없는 사내라면 자신의 여인을 뺏겨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잘 기억하도록 하게.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은밀하게 미래를 즐기던 연산군이 이젠 윤순 앞에서 불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근데 자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 않았던가? 그러하옵니다. 하여 송가오나 소신이 먼저 일어나도 되겠사옵니까? 그래. 어서 가보게. 응?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윤순의 부인을 연산군이 총애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기록돼 있다.
며칠 후 서방님, 평소와 다르게 굳은 표정의 윤순. 대체 윤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중한 일이기에 과인의 침소까지 찾아온 거지? 소신, 이 이상은 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 하여 소신, 결심을 했사옵니다. 지금 뭘 하자는 것이? 영모라도 버리겠다는 것이야! 전하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칼로 소신을 죽이고 제 부인을 취해 추문을 높이시던지, 아니면 저와의 거래를 다시 해보시던지. 어찌하시겠습니까, 전하? 윤순이 연산군에게 꺼낸 거래라는 말. 대체 윤순과 연산군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두 사람에겐 무슨 진실이 숨겨진 것일까? 한 달 전 윤순과 그의 부인은 여느 날처럼 사이좋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자맹을 나왔던 연산군이 우연히 윤순의 부인을 보게 되었고 한눈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 과인이 자네 부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온지. 과인이 자네의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단 말일세. 괜찮지? 말도 안 되는 연산군의 제안에 혼란스러운 윤순. 그런데 허면소신에게 왕팔체를 주시겠사옵니까? 뭘? 놀랍게도 자신의 처와 관계한 다른 남자에게 요구하는 화대인 왕팔체를 연산군에게 요구한 윤순이었다. 좋다. 내 조만간 있을 인사이동에서 승작을 내주지. 그만하면 왕팔체로 충분한 거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승작하면 부인도 좋은 거 아니? 이것이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알죠? 알지 알아. 내 왕팔체는 제대로 받을 테니 꼭 임금을 사로잡으시오. 윤순의 부인 역시 성공을 위해 계획에 동참했던 것. 이후 윤순은 연산군과 부인의 불륜이 계속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전하께서 저 정도로 좋아하면 내가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받은 왕팔체가 부족하다는 것인가? 전하께서 제 부인을 그리 마음에 들어 하시니 그 값어치가 조금 더 오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사옵니까? 윤수는 이후 연산군의 비호 아래 사관원 정원, 승정원 동부승지 등 주요 의직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중종 반정으로 인해 연산군은 왕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중종 12년 윤순의 조카인 윤지임의 딸이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에 오르자 외척 세력이 커질 것을 염려한 대가는 구씨 부인과 연산군의 추문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순과 구씨 부인은 한양에서 추방당하였고 구씨 부인은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으며 윤순은 한탄으로 날마다 주색을 일삼다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그가 돌아왔다. 날카로운 추리와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 조선 백성들의 영웅 박문수. 박문수를 기록하는 미스터리한 여인, 만능 조력자 이기자. 그들의 통쾌한 수사 활동 2020 어사 박문수. 조선 후기 한양 개발을 위해 납부된 건물을 철거하는 임금의 명이 떨어졌다. 밀어버리자! 관리들만 백성이다! 우리도 백성이다! 쫓아내려가든 차라리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농성민이 관군을 죽였다! 당장 살인마를 체포하라!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는데 아비 교환 속에 발생한 살인 사건, 그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칼에 찔린 상처는 왼쪽 옆구리에 하나, 상흔이 깊은 걸 보아 아주 가까이서 찔렀네요. 칼은 어디 있습니까? 상가 들치하군요. 아, 이자가 목격자라네. 예. 강씨 아재가 쓰러진 민구 앞에서 저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휴, 뭐 작정하고 일부러 찔렀겠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내 정상 참작할 생각이네. 예. 하면 전 사람들을 만나 좀 진정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자, 가지. 송구합니다. 괜찮네. 이게 뭐지? 범인도 잡혀서 사건이 종결된 마당에 누가 이런 걸? 관군의 죽음에 다른 내막이라도 있는 걸까? 박문수에게 쪽지를 건넨 의도는 무엇일까?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박문수와 이 기자가 성황당을 찾았다. 나와주셨군요. 쪽지의 주인은 다름 아닌 관군을 죽인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였다. 저는 옥기택이라고 합니다. 그래. 날 은밀히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가? 옥사에는 강씨 아재는 범인이 아닙니다. 뭐? 사건이 있던 날 관리들만 백성이다! 우리도 백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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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려가든 차라리 행정 진압하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버리자! 우리도 백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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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서 비명이 새어나오는데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미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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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이 관군을 죽였다! 당장 살인범을 체포하라! 관군이 진범이라면 그 사실을 왜 진작 알리지 않았는가? 말했습니다. 했는데 동네 사람이라 감싸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하면 네가 봤다는 그 관군은 어디 있느냐? 그게 농성장에서 처음 본 자였는데 사라졌습니다. 혹 외부에서 차출되어 빅탐을 좀 어때? 그래. 네 말대로 관군이 관군을 죽였다 치자.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면 어찌 될까? 예? 관군이 관군을 죽이고 백성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는 병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 물론 농성민을 제압한 관군 모두 밥줄이 날아갈 것이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지금 네 말은 병판께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 그 말을 내 어찌 믿겠나? 범인은 분명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옥사
역사에 갇힌 강칠은 왼손잡이다. 자네가 정말 광군을 죽였는가? 배 태워줬으니 죄를 뒤집어 써라.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네가 광군을 죽였다고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다고요! 내 칼도 맞고 내가 칼을 휘두른 것도 맞는데 언제 맞았는지 저도 모르겠다고요, 진짜. 왼손잡이이긴 하지만 그 하수다장에서 이손저손 가릴 형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허나 강칠의 소매는 물론 옷 어디에도 빗자국은 없어. 그렇다면 날 새겠다. 빨리빨리 해라. 그래도 살인이 벌어진 곳인데 현장을 너무 빨리 치우는 거 아닙니까? 범인도 잡힌 마당에 현장을 보존해서 뭘 하겠나? 만약 그 범인이 진짜가 아니라면요. 뭐라? 시신 상태를 보니 범인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헌데 잡혀온 자는 왼손잡이더군요. 전쟁터에서 공격하고 막는데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행여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명령 목적과 충성입니다. 상관 명령을 어기고 전장을 이탈하거나 독단적인 행동을 한 자는 어찌하느냐?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린 얼마 전 아주 중요한 전장을 치렀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내 소관이니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네! 목소리가 작다. 네! 병판의 질책이 오기택에겐 경고처럼 느껴졌는데 어떤 놈이 또 명령을 어긴 거야? 설마 오기택의 내부 고발을 눈치챈 걸까? 그날 밤 병판과 관련 있는 게 분명합니다. 확실치 않으니 말 조심하거라. 이북의 기택. 어? 왜 그냥 가지? 내게 할 말 있었던 거 아닌가? 어제 한 말은 다 잊어주십시오. 왜? 병판 대감이 입 다물라 협박이라도 하든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래도 병판 대감이 외부 인력을 끌어들인 것 같네. 그 자들 얼굴을 아는 자도 죽인 걸 본 자도 자네밖에 없어.
허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주지 않겠나?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를 지켜 진실을 밝힐 걸세. 날 믿어보게. 고맙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내 거처를 따로 마련해 주겠네. 허니 집에 가서 옷가지를 챙겨 성황당으로 오게. 그래도 오기택이 마음을 돌려서 다행. 오기택이 목을 맨 채 죽어 있었던 것.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기택을 살해한 배후엔 놀랍게도 병조 판사가 개입돼 있었다. 너는 당분간 애들 데리고 숨어있거라. 병조 판사의 수하는 바로 진압 현장에 동원된 용역이자 관군을 죽인 진범이었다. 또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살인 사건을 덮기 위해 목격자 오기택까지 살해한 것이었는데 오기택을 죽인 게 평판대감이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자는 자살했다 들었네마. 끈이 메어진 모습하며 목에 난 상흔이 명백한 타살이라 말하더이다. 그런가? 하면 난 자네가 더 의심스럽네만. 뭐라고요? 내게 보고치도 않고 둘이 관할을 휘젓고 다녔다지. 그거 재수사를! 그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죽은 거 아니냔 말이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말했다니요. 전하의 명일세. 충청도에 진범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기에 내 자네를 추천했네. 자네 추리하는 거 좋아하지 않나? 병조 판사의 말대로 어명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박문수가 관군 살인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는 병조 판사의 계략이었다. 이걸 완전 권력에 의한 강압수사, 아니 수사 강탈이라고요. 흥분하지 말거라. 어차피 증인도 없어진 마당에 뭘 할 수 있겠느냐. 모처럼 한양에 왔으니 넌 예서 놀다가 천천히 넘어오거라. 농성 진압 현장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내부 고발자 오기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이대로 묻히고 마는 것일까? 그런데 박문수가 떠나자마자 갑자기 다급해진 이 기자. 사람들의 시선까지 피해가며 뭘 하려는 걸까? 몸은 좀 괜찮아요? 오기택은 살아있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살아난 걸까? 오기택이 나무에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된 날, 얘는 절만 안 됐다. 오기택!
오기택 경찰이요! 오기택! 오기택! 오기택 경찰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박문수 덕에 오기택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를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서 허사나리까지 휘두르고 내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나서는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어사나리께도 생각이 있으실 테니 일단 믿고 기다려봐요. 박문수는 어명을 따르는 동안 이 기자에게 오기택을 부탁했고 오기택은 박문수가 돌아올 때까지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끝내 참지 못하고 집을 나서는 오기택. 관아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는데 관군을 죽인 범인이자 오기택의 목숨까지 노린 사내가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것. 말도 안 돼. 이 어지러운 시국에 패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또 시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병조 판사가 진압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아는 자들을 모두 죽인 것이다. 그렇게 완벽 범죄를 꿈꾼 병조 판사. 하지만 오기택이 살아있었다. 성황당으로 나오시오. 내 입을 막고자 한다면 혼자 와야 할게요. 기웃건. 오기택은 병조 판서를 만나 뭘 하려는 걸까? 그날 밤 진짜 살아있었네. 그래, 내게 할 말이 있다고. 제게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 그놈들이 나를 나무에 매달 때 그러더군요. 대감과 거래한 장부가 있다고. 원하는 게 뭐냐? 나를 다시 산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는 내 목숨을 노리지 않겠다 약조하면 이 장부를 내어드리지요. 좋다. 하튼 수작 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헌데 말입니다. 엉뚱한 사람 죄인 만들고 살인까지 저지른 게 농성장의 무렵에 동원한 걸 들킬까봐 그러신 건 아니겠죠? 니가 지켜 뭘 알겠느냐? 진짜였습니까? 왜요? 농성 빨리 진압하면 나라님이 돈이라도 더 준다니까? 돈? 명예다.
내 평생 꿈이 정승으로 죽는 것이다. 오점 하나 없는 청백리 말이다. 네 놈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겠지만, 자, 나는 대답을 했으니 이제 그걸 줘야지. 드려야죠. 그건 가짜다. 그리고 넌 이제 끝이다. 그럴 줄 알았다. 당장 그 칼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그때 관군들을 이끌고 나타난 박문수. 다행히 오기택 역시 무사했는데 어찌 된 걸까? 약 따려와. 뭐야? 제가 미끼가 될 테니 나리를 모시고 해정시까지 성황당으로 오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오기택이 박문수를 새로운 목격자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이제 어쩌나? 당신 자백을 저들도 다 들었는데 저들도 다 죽일 건가? 이렇게 해서 병조 판서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상관의 불의를 내보고 말한 오기택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병판 대감은 무례배들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례배 중 하나가 강씨 아재가 떨어뜨린 칼을 들고 관군 고민구를 찔렀으며, 병판은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강씨 아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증인은 물론 고용한 무례배들까지 죽였지. 병조 판서 김기문을 즉시 처형하고 그 집안 식구는 모두 관비로 삼는다. 끌고 가라. 예. 병조 판서의 악행을 고발한 오기택. 자네의 용기가 없었다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옥사를 치렀을 것이네. 아닙니다. 관군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래. 그 당연한 일이 모이고 모여 정의가 되는 것. 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연한 일을 외면하지. 대단한 일을 한 것이네. 아, 그리고 이거는 그 보답이고. 조선시대 왕들은 내부 고발자의 용기가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고발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고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보상하며 그 어떤 위협도 그들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했다.